안녕하세요. 박기선입니다.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개정판 5장 3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은 트리의 앙상블인데요. 저희가 앙상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 5장 3절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앙상블 알고리즘의 대부분이 트리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트리의 앙상블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지었고요. 저희가 머신러닝 데이터, 머신러닝 사용되는 데이터를 저희가 크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는 저희가 이렇게 CSV 파일 같은 혹은 엑셀 파일 같은 거죠. 그래서 표 형태로 행과 열이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보통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 스트럭처럴 데이터 뭐 이렇게 부르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보통 저희가 정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 비정형 데이터는 저희가 뭐 이미지, 텍스트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뭐 사운드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가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머신러닝은 이렇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데 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들이 종전의 저희가 전통적인 머신러닝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5장까지 배웠던 선형회귀, K-치 근접 이웃, 로지스틱 회귀, 그다음에 결정 트리 이런 것들이 바로 모두 다 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적합한 모델들이고요.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저희가 잘 아는 또 이 책의 후반부에서 배울 신경망 혹은 제가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들이 바로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잘 다루죠. 그래서 저희가 책 후반에서는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한 예제도 풀어보고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한 예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언어모델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형 데이터 말고 정형 데이터를 사용한 이런 정형 데이터도 우리 업무나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죠. 이런 정형 데이터를 다루는데 가장 뛰어난 머신러닝 모델이 바로 앙상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캐글이나 데이터 과학 경연대회나 데이터 과학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앙상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이고요. 이 알고리즘을 배우려고 사실은 5장 1절에 저희가 트리 모델을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그리고 기본 옵션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게 랜덤 포레스트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가 트리 모델을 앙상블한 건데 트리를 많이 모으니까 이제 포레스트가 된 거죠. 그래서 포레스트이긴 한데 랜덤하게 뭔가 포레스트를 만든다고 해서 랜덤 포레스트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이름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훈련 세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훈련 세트에 여러 개의 클래스로 구현된 여기 뭐 동그라미, 세모 뭐 이런 여러 가지 클래스나 샘플로 구성된 훈련 세트가 있으면 이런 훈련 세트를 랜덤 샘플링 합니다. 그래서 부스트랩 샘플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는데요. 혹은 이런 과정을 저희가 부스트래핑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훈련 세트에 있는 샘플을 꺼내서 동일한 크기의 샘플 집합을 만드는데 동일한 샘플이 두 번 추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복을 허용한 샘플링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림에는 명확하게 잘 표시는 안 되지만 여기 보면 네모가 원래는 하나만 있었는데 네 개 들어가 있고 여기 동그라미도 이렇게 두 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허용해서 샘플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가상의 샘플 집합을 만든 다음에 이 샘플 집합에서 모델을 훈련합니다. 근데 이런 훈련 세트가 원래 원본 훈련 세트에서 훈련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랜덤하게 선택한 샘플로 모델을 만드니까 당연히 이 결정 트리의 모델 성능은 이 개개별로는 좋지 않겠죠. 원래 훈련 세트로 모델을 훈련해야지 정상이니까요.
하지만 이 비정상적인 이런 샘플로 모델을 많이 훈련한 다음에 이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사용해서 저희가 앙상블을 하면 이 모델들의 성능을 합치면 그러면은 이제 일반화 성능이 높아지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앙상블 방식의 뛰어난 특징이고요. 그래서 하나의 모델은 성능이 낮을 수 있지만 그런 모델을 여러 개 합치면 높은 그러니까 일반화성이 높은 테스트 세트나 실전에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저희가 뭐 길을 가다가 뭐 세 명이 뭐 만나면 그 중에 스승이 있다. 뭐 이런 격언이니까 속담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면 그걸 합치면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랜덤 포레스트는 100개의 트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꽤 많은 트리를 만들죠. 100개의 트리를 만들어서 100개의 트리의 예측을 앙상블 하기 때문에 하나의 트리가 실수를 해도 나머지 트리에서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트리를 만들 때도 저희가 특성이 가령 pH 당도, 알코올 도수 등등등 여러 개의 특성이 있다고 하면 이 특성의 루트 개수만큼 랜덤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성 중에서 제일 좋은 분할을 선택을 해야 되죠. 노드 분할을 할 때 트리 모델은 저희가 1절에서 배운 것처럼 하지만 전체 특성을 사용하지 않고 이 특성 집합 개수의 루트 제곱근 개수만큼만 선택을 해서 최선의 분할을 선택합니다. 물론 모든 노드를 만들 때 랜덤하게 그 개수를 가령 이게 뭐 16개의 특성이 있다면 4개만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 4개가 점점 다 다른 노드를 만들 때마다 랜덤하게 다른 4개의 특성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모델 훈련 세트를 만들 때도 그다음에 특성을 선택할 때도 이렇게 랜덤한 무작위성을 주입함으로 해서 만들어진 모델 트리가 좀 훈련 세트 다양한 면모를 파악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분류일 경우에는 이렇게 만든 100개의 트리가 만든 확률이 있겠죠. 프로젝트 프로바 메소드로 출력한 그 확률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트리 개수로 나눠서 가장 높은 확률의 개수로 확률의 클래스를 저희가 예측 클래스로 삼고요. 회계일 경우에는 출력된 트리의 출력을 모두 다 평균하면 되겠죠. 간단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가 사이키런에 있는 모든 분류 모델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가 바로 이 앙상블 밑에 모듈 밑에 있고요. 이 밑에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 좀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임포트한 다음에 그다음에 객체를 만들고 기본 매개 변수 그냥 여러 개의 트리 만들어야 되니까 n잡수를 -1로 줘서 가능한 코어를 다 사용하도록 하고요. 객체를 만든 다음에 객체를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에 넣어서 저희가 교차 검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점수를 확인해 보면 리턴 트레인 스코어를 true로 주면 이렇게 훈련 점수와 테스트 세트 점수를 검증 점수죠. 이게 같이 출력해 주는데요. 0.997, 0.89 이렇게 굉장히 좀 훈련 세트 점수와 테스트 폴드 점수, 검증 폴드 점수의 차이가 좀 있지만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검증 세트 점수가 이전보다 좀 더 높아진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가 트리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트리 모델의 장점인 피처 임포턴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트리의 피처 임포턴스를 합쳐서 저희가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역시 당도가 좋은 지표가 되는 걸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알코올과 pH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걸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 저희가 본 것처럼 부스트랩 샘플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부스트랩 샘플 집합에서는 네모, 그다음에 세모
두 개 사용하고 동그라미 사용했으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여기 사용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사용되지 않은 첫 번째 샘플 집합에서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샘플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나머지 샘플을 저희가 OOB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런 OOB 샘플을 사용해서 평가 점수를 검증 세트처럼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로스 밸리데이트를 이 메소드를 함수를 호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불련 세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이 됩니다. 이게 또 랜덤 포레스트의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 OOB 스코어를 true로 주면 모델을 훈련한 다음에 스코어 메소드로 저희가 점수를 확인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OOB 스코어 언더스코어로 검증 세트의 점수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크로스 밸리데이트에서 사용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OOB 스코어를 검증 세트 점수처럼 저희가 여기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OB를 저희가 아웃 오브 백 뭐 이렇게 가방에 담지 않은 부스트랩 샘플을 만들지 않고 남은 샘플을 사용해서 검증 세트처럼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말고 또 유용한 또 다른 앙상블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엑스트라 트리즈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이 엑스트라 트리즈 클래시파이어는 랜덤 포레스트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역시 100개의 트리를 기본적으로 만들고요. 분류일 경우에는 똑같이 특성의 제곱근 개수만큼 랜덤하게 선택해서 트리를 만듭니다. 노드를 분할할 때 회계일 경우에 이제 전체 특성을 사용하고요. 하지만 이제 다른 랜덤 포레스트랑 다른 가장 큰 점은 부스트랩 샘플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 샘플을 사용합니다. 그 점이 가장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엑스트라 트리는 OOB 스코어를 계산하지 않겠죠. 전체 샘플을 사용하니까. 대신 결정 트리 노드를 분할할 때 랜덤하게 분할을 합니다. 저희가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결정 트리가 노드를 분할할 때 진입 불순도가 차이가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차이가 가능하면 크게 되도록 저희가 분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분할하지 않고 랜덤하게 특성을 선택해서 랜덤한 분할 기준으로 저희가 분할을 합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분할을 하면 약간 좋지 않은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잘 동작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가 이렇게 무작위성을 많이 주입할수록 어떤 모델의 일반화 성능이 점점 높아지는 안정적인 모델을 얻는 경향이 있고요. 대신 더 많은 모델을 앙상블을 해야 되는 트리의 개수를 더 많이 앙상블을 해야 되는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특성에 저희가 한 노드를 분할할 때 이 엑스트라 트리즈 클래시파이에서 4개의 노드로 랜덤하게 선택했다 그러면 이 4개의 노드를 가지고 랜덤하게 분할을 합니다. 최적의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준값을 랜덤하게 설정하는 거죠. 랜덤하게 설정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좋은 분할 기준을 가지고 노드를 분할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엑스트라 트리즈 클래시파이어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앙상블 하는 그 예측 방식은 랜덤 포레스트랑 동일한데 무작위성을 트리를 만들 때 주입하는 무작위성의 방식이나 정도가 좀 차이가 다른 거죠.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를 넣어서 저희가 엑스트라 트리즈 클래시파이어에 객체를 집어넣고 모델을 교차 검증을 시작해보면 0.997, 0.888 정도의 0.89 정도의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피처 임포턴스 점수를 주기 때문에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성 중요도를 역시 슈가가 높다는 것을 저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이렇게 이 엑스트라 트리즈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하나의 노드를 분할할 때 최적의 노드 분할점을 찾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그냥 임계값을 그 특성의 임계값을 랜덤하게 정하기 때문에 빨리 노드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트리를 빨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보다는 엑스트라 트리가 좀 더 빠르게 수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앙상블 알고리즘으로 또 가장 인기가 높은 앙상블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역시 앙상블 모듈 밑에 있고요.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이 그레디언트라는 이름에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이전 시간에 확률적 경사항법 배울 때 그레디언트라는 용어가 나왔었죠. 그래서 역시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도 마찬가지로 어떤 손실함수를 정하고 그 손실함수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트리를 계속 추가하면서 모델을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개의 트리가 들어가니까 앙상블 방식 중에 하나구나. 근데 특징은 이렇게 손실함수를 줄이기 위해서 트리를 점진적으로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의 앙상블 방식과는 다르게 병렬로 실행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좀 단점이 있고요. 대신 만들어진 모델의 성능이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얻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실전 문제에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스파이어 객체를 만든 다음에 저희가 똑같이 이 GB 객체를 똑같이 크로스 밸리트에 넣어서 교차 검증을 수행해 보면 검증 점수가 나오는데요. 0.888, 0.872 정도로 나왔죠. 이전 모델과 다르게 기본 매개 변수에서 훈련 세트의 점수가 과대적합되지 않고 굉장히 좀 테스트 세트의 점수와 가까운 안정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경사항법 알고리즘, 경사항법은 아니지만 손실함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모델을 추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함수에 줄이는 그 정도의 양을 러닝 레이트로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이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면 최적의 값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경사항법 때 설명드린 것처럼 최적의 값을 찾기 위해서 좀 천천히 이렇게 모델을 러닝 레이트를 조절해서 손실함수 위를 이동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러닝 레이트가 작다 보면 이제 많은 트리를 좀 추가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M 에스티메이터를 500개로 아마 기본값이 100개인데 500개 정도 늘렸고요. 대신 트리를 이렇게 많이 늘려도 과대적합에 좀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500개 늘리고 러닝 레이트를 줄였더니 0.94, 이전보다는 조금 더 훈련 세트 점수가 높아졌고 테스트 세트의 점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네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트리 기반의 모델이기 때문에 피처 임포턴스 매개변수 속성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조금 더 이전 랜덤 포레스트나 엑스트라 트리스 클래스파이어보다는 조금 더 강도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스팅 알고리즘 중 하나가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변종인 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스파이어입니다. 히스토그램 기반 그레디언트 부스팅인데요. 요거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미처 수정 못했네요. 원래 사이킨런의 이 모델이 처음 들어갈 때는 Enable Hist Gradient Boosting을 실험적이기 때문에 요 패키지를 임포트 해야지만 모듈을 임포트 해야지만 작동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장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앙상블 밑에 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스파이 임포트 한 다음에 사용법은 똑같이 모델을 훈련하면 되는데요. 성능을 보면 0.93 정도로 그레디언트 부스팅보다는 조금 더 과대적합이 완화된 걸 볼 수 있고요. 또 테스트의 점수도 조금 더 높은 것을, 검증 세트의 점수죠.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히스토그램 기반이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특성값을 어떤 구간으로 나눠서 저희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그래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처럼 입력값을 어떤 특정 구간으로 나눠서 그 구간을 특성값 대신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렇게 원래 원본 특성값이 아니라 구간으로 바꾼 값을 사용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이 구간의 개수가 256개의 구간으로 나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값의 범위가 굉장히 단순해지고 그래서 모델을 빨리 훈련할 수 있고 높은 성능을 그러니까 검증 세트 일반화 성능, 검증 세트의 성능과 일반 성능을 높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인기가 있는 방법이지만 한 가지 이제 단점이
특성 중요도를 넣지 않는 건데요. 이 특성 중요도가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이키넌에서는 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에는 이 특성 중요도, 피처 임포턴스를 계산하는 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신 다른 기법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퍼뮤테이션 임포턴스입니다. 이 퍼뮤테이션 임포턴스는 작동은 특성을 하나를 랜덤하게 섞습니다. 샘플이 이렇게 A, B, C 샘플이 있고 특성 1, 2가 있으면 얘는 0.1, 0.2, 뭐 0.2, 0.3, 0.1, 0.5, 뭐 이렇게 세 개의 샘플이 있고 A, B, C 각각의 첫 번째 특성과 두 번째 특성의 값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이 첫 번째 특성을 랜덤하게 섞는 겁니다. 0.1로 보내고 이렇게 나머지 특성은 고정하고 이렇게 하면 모델이 제대로 훈련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원래 특성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원본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특성을 섞은 다음에 모델을 훈련해서 얼만큼 성능이 나빠졌는지를 재는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을 랜덤하게 섞고 모델을 훈련해 봅니다. 그래서 또 얼마만큼 성능이 나빠졌는지를 재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성능이 가장 많이 나빠지는 특성이 더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퍼뮤테이션 임포턴스입니다. 그래서 사이키넌은 SK는 인스펙션 모듈 밑에 있고요. 이 퍼뮤테이션 임포턴스 함수를 임포트한 다음에 저희가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에 훈련한 객체, 히스토그램 기반 부스팅에 객체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훈련 세트와 타깃 세트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반복해서 10번 반복하겠다. 랜덤하게 섞으니까 이제 좀 안정적인 점수를 얻기 위해서 10번 반복해서 점수를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특성에 대한 중요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테스트 세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저희가 퍼뮤테이션 임포턴스를 함수를 적용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0.059, 그다음에 0.2, 0.4, 049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전히 그 당도에 대한 슈가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퍼뮤테이션 임포턴스를 사용해서 히스토그램 기반 부스팅의 특성 중요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세트에서를 활용하면 실제 모델을 투여했을 때 실전에서도 이제 어떤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할지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아볼 거는 이 히스토그램 기반 부스팅, 또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패키지가 따로 있습니다. 사이키넌 말고 대표적인 이제 XG 부스트, 라이트 GBM 이런 것들인데 이거 외에도 뭐 부스팅, 그레디언트 부스팅 패키지는 더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건데요. 이 라이트 GBM이 바로 히스토그램 기반 부스팅을 사용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패키지고요. 이 라이트 GBM의 히스토그램 기반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아서 사이키넌의 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클래시파이어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패키지 모두 다 컬앱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 방법도 저희가 사이키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XGB 클래시파이어를 XGB 부스트 라이브러스 임포트를 한 다음에 트리 메서드를 기본은 이제 히스토그램 기반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히스트로 줘서 히스토그램 기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XGB 객체를 크로스 밸리데이트, 이 사이키넌 함수죠. 넣어서 똑같이 모델을 확인해 보면 분류 세트에 대한 교차 검증 점수가 88%, 그 다음에 테스트 검증 세트에 대한 점수가 87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것을 볼 수 있죠. 라이트 GBM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훈련 세트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역시 LGBM 클래시파이어라고 라이트 GBM 패키지에서 임포트를 한 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트에서 LGBM 클래시파이어에 객체를 넣어주고 똑같이 나머지는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키넘 인터페이스와 굉장히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XGBoost와 라이트 GBM을
사용해서 저희가 모델을 훈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까지 저희가 5장에서 트리 모델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교차 검증이 왜 필요한지, 교차 검증을 사용해서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드 서치랑 랜더마이즈 서치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장 3절에서 트리 모델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앙상블 알고리즘을 배웠고, 이런 앙상블 알고리즘이 정형 데이터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내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로 꼭 알아둬야 될 모델이라는 거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지도학습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6장에서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